이른 아침, 아내 봉덕 씨가 식사 준비를 하는 사이 범식 씨는 식전부터 책과 씨름 중입니다. 손가락 대신 발가락에 볼펜을 끼워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인데요. 중요한 문장에는 밑줄 쫙, 발가락으로 볼펜을 쥔 것만도 대단한데 밑줄도 참 반듯하죠. 그런데 벌써 공부가 끝난 걸까요? 의족을 착용하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책장 앞. 다른 책을 살펴보려고 온 거였네요.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주 교재고, 이 교재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책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관련된 또 내용이 있어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는 것도 교재, 주교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교재를 봐야 돼요. 음식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상을 차릴 시간. 그런데 난데없이 신문지가 등장했습니다. 멀쩡한 식탁을 두고 바닥에 밥상을 차리는데요. 젓가락질의 핵심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가요? 요 세 번째 발가락. 세 번째가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요 기능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돼. 계속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밥맛도 안 나요. 이게 왼발이라도 하나 남아 있긴 해. 그래도 이런 시도라도 해보지 않겠나. 진짜 그거를 위안을 하면서 그걸 했죠. 이렇게 국물 이렇게 떠먹어보고 이렇게. 대체 그는 어떤 사연으로 장애를 갖게 된 걸까요? 1985년도 11월 23일 날 전기공사 현장에서 22,900V 전기에 감전이 돼서 양손부터 팔 전체가 피부가 막 까맣게 익고 터져버리고 그런 지경이었죠. 이남 사녀 중 맞이인 범식 씨는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치열하게 일만 했던 청년에게 돌아온 건 양팔에 이어 한 다리까지 잃는 아픔. 그의 나이 고작 22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입 하나 하고 왼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행해질 행동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전기공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날 현장에 안 갔더라면, 그냥 그런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병간호하는 엄마가 닦아줘요. 닦아주면서 하는 말이 마음 단단히 무라. 어쨌든지 간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중증 지체 장애인으로 살아온 지 38년. 달라진 삶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던 범식 씨입니다. 스타킹도 신어야 돼. 실리콘은 땀을 흡수를 못 하잖아요. 이게 여기에 살에 들러붙지 말라고 저기 스타킹이 쿠션 작업 저것도 조금 하고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려고 이렇게 사이에서. 여름에는 그래서 침 물르는 날이 참 많아요. 그러면 막 빨리 낫지도 않아 또 침 물르면. 됐어. 아니 그 나 또 내가 갔다 올게. 아니 이거 안 해? 아니. 응, 그 양말 한쪽 신을까? 양말은 제가 안 신잖아요. 됐다.
잘 해고 와. 넘어지는데 조심하고. 그래. 아내의 걱정 어린 배웅을 받고 홀로 외출에 나섭니다. 컨디션 점검입니다. 제대로 발이 들어갔는가. 콧구 칠인 겨울, 쌀쌀한 날씨에 외투 하나 없이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길을 나섭니다. 춥지 않으세요? 영화래요, 영화. 근데 더 입으면 둔해서 몸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러가 조금만 걸으면 몸에서 열이 나고 괜찮아요. 또 하나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겨울에는 추위를 덜 탄다. 그에게 장애는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닌 적응하며 살아내야 할 또 다른 삶의 형태. 처음엔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라네요.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뒷산을 오르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누릴 새도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며 성큼성큼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걸을 때 집중해서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 뿌리라든가 이런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 그런데 심지어 뛰기까지 합니다. 50보 100보씩 뛰는 걸음을 늘리다 보니 어느새 전력 질주까지 가능해진 상태. 한참을 달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쉬지 않고 윗몸 일으키기까지 하는데요. 양팔이 없어 중심 잡기도 힘들 텐데 정말 대단하죠. 안 춥습니까, 교수님? 시원해요. 교수님 화이팅! 교수님 화이팅! 교수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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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며 만난 이웃들입니다. 딱 어울린다. 그럼 막 뛰어서 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운동이 되잖아. 그래서 저는 다리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뛰어가셔서. 정상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들보다 훨씬 빨리 다니시니까 건강한 우리보다 네, 굉장히 그거 하더라고요. 뭐 정상 비정상을 얻어 뭐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한테 맞으면 그게 정상인 거지. 예, 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스스럼이 없는 범식 씨. 하지만 한때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가면 쳐다보는 그 눈초리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비수처럼 다가왔어요. 정말로 진짜 삶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모든 생활을 다 짓누르고 있었죠. 짓누르고 있었는데 대구에는 눈이 잘 안 와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저녁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이 내리던데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질 때는 아스팔트에 닿아서 그냥 싹싹싹싹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했죠. 아, 나도 저 눈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녹아서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창밖에 환하게 밝은 빛에 눈을 떠서 밖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저 앞에 연출이 됐어요. 아, 나도 저 눈처럼 끈덕지게 노력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잠시 후 운동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락을 여는 것도 왼발로 척척. 외출할 때도 양말을 신지 않는 이유 중 하나죠. 네, 봤어. 산에 뭐 사람이 많더라. 그 아줌마들 그 몇몇이 오늘 봤다. 그 맨날 보던 아줌마들
흠뻑 땀을 흘린 남편이 감기라도 들세라 봉독신 얼른 씻길 준비를 합니다. 머리부터 감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내지만 혼자선 절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했네. 맛있지. 옷 갈아입기, 씻기, 밥 차리기 등 범식 씨가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아내의 몫. 대신 아내가 씻기기 편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봅니다. 또 면도 해야지. 내가 또 면도사, 일군 면도사 이가. 그지? 맞지? 이봐, 옛날에는 맨날 피어가지고 피 질질 흘렸는데 처음에 할 때 이제 피도 안 나잖아. 막 슥슥슥 대충 긁어버도. 옛날에는 이게 막 이렇게 면도를 하려고 이렇게 손이 달달달달 떨렸는지 몰라. 범식 씨를 만나기 전까진 장애인과 대화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아내. 처음엔 어떻게 씻겨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이젠 눈빛만 봐도 남편이 원하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죠. 손이 야문 아내 덕에 금세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가방을 매시오. 이렇게 앞으로 돌아. 유치원. 유치원생 올라요? 유치원 아동이에요. 아이고 유딩이고 뭐 완전. 그렇지. 일주일에 2번 있는 대학 강의를 가는 길. 아 참 양말. 양말은 어디서 됐고. 학교에 갈 땐 보통 아내와 함께 이동을 한다네요. 좀 이동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그만큼 편하죠. 내일 하랴 학교 태워다 주랴 나도 저기 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가만히 생각. 전생에 내가 양반집 딸이 있고 저 아저씨가 머슴이었나 근데 내가 엄청 괴롭혔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별별 생각을 다 해본다니까요. 차로 40분 거리인 대구의 한 대학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 오세요. 내 먼저 갈게. 알았어 먼저 올라가라. 혹시라도 강의에 늦을까 걸음을 재촉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이기도 한답니다. 띄웠어. 고마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접근권을 했었고 그리고 이동권을 했었고 범식 씨는 청소년 복지 상담과의 겸임 교수로 장애인 복지론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또 다른 교과서로 삼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펼치기 위해 애쓰고 있죠. 처음에는 조금 낯선 감도 없진 않아 있었는데 늘 편안하게 해주시고 수업도 자료랑 이런 거 많이 찾아서 와주시고 그래서 되게 열정 넘치시는 교수님이세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때 보면 이제 교수님 인생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뒤늦게 강의실 앞에 도착한 봉독 씨. 나이 먹고 본인이 60이 됐을 때 뭘 하고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상을 해봤는지 앞이 깜깜한갑지. 그러니까는 학교를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뭐 내가 학교 가면은 뭐 그 학비를
걱정 마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학교에 내는 돈 입학금부터 다 저기 했지 뭐. 근데 재밌더라고 그게. 저 아저씨가 공부를 한다는 자체 내가 돈을 내니까 그게 재밌더라니까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20대 초반인데 나는 벌써 한 50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나이에 공부해서 과연 뭘 하겠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사실은 들 때도 있었어요. 아내가 그 보는 게 미안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내의 그 무거운 짐을 좀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했죠. 47살이란 나이에 대학생이 된 범식 씨. 왼발로 펜을 쥐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11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강단에까지 서게 됐죠.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 제가 한 3배의 힘은 더 들어가요. 필기의 속도가 따라주질 못하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허락을 하고 녹음을 해요. 학교 갔다 와서 다 못 듣잖아. 그러면 또 토요일 날 듣고 또 일요일 날 또 듣는 거예요.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했죠.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이 급해진 범식 씨. 저기가 화장실인데 와 불러 가래. 보지도 않고 막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네. 가끔씩. 가끔이 아니고 안 보고 가는 것 같아. 난 아까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저쪽에서 막 사람 소리가 나고. 나는 이래가지고 남자가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최대한으로 하고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 부탁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화장실 다녀오는 겁니다. 그래도 제일 편하잖아. 갑시다. 범식 씨 혼자선 벨트를 풀 수도 바지를 벗을 수도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땐 아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집에서도 집 밖을 나와서도 남편을 위해 사는 아내를 위해 범식 씨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나도 실질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 것은 아내 때문에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봐요.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는 우리 집사람 때문인 모든 게 다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나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있는 거라고 하지만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저기 있는 거거든. 새로운 길을 열어준 아내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간 남편.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